안녕하세요 차딩 여러분, 차딩학교의 학주 최쌤입니다. 지난 시간 견적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들을 통해 팰리세이드의 견적을 예상해봤죠. 오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장기 렌트의 요소들을 한번 까발리려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앞으로 이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구린 구석들을 하나하나 곱게 까드릴 건데 딜러들의 싫어요 공격에 영양가 있는 제 영상이 노출 안 되면 안 되겠죠. 좋아요 먼저 누르고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장기 렌트의 요소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요소는 특판 할인이었습니다. 장기 렌트를 특판으로 진행할 경우 특판 할인이란 것을 받게 되는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이 제조사가 깎아줘도 난리야 라고 제조사의 편을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 특판 할인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차량가에는 대리점이 받게 될 판매 수당 또한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그 돈을 다 지불하고 차를 구매하고요. 하지만 특판 렌트는 대리점이나 딜러를 통하지 않고 제조사의 특판팀을 통해 출고됩니다. 따라서 판매 수당이 포함된 차량가로의 구매, 그거 부당한 겁니다. 그래서 특판 할인을 해주는 건데 5천만원의 카니발을 예로 들자면 판매 수당이 무려 272만원, 그런데 DC 금액은 고작 100만원이죠. 같은 가격의 K8에는 215만원의 더 적은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할인은 더 큰 142만원이었고요. 물론 제작 원가 등에 따른 실마진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차량가에 더 큰 수당이 끼어있는 카니발의 할인율이 더 낮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카니발은 좀 사줘! 아니 좀 사달라고 한 대만! 하지 않아도 사준이 고작 2%인 걸까요? 그랜저에 밀린 K8은 좀 사줘! 아니 좀 사달라고 한 대만! 해야 사준이 더 높은 걸까요? 물론 엿장수 맘대로라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엿 떨어졌는데? 엿도 운동화도 냉장고도 아닌 수천만원의 차이입니다. 야마, 니도 편입해서 특판팀 운영하는 거잖아. 특판팀에 뭐 흑퍼먹이면서 일 시키냐? 그래, 그 부분 오케이. 그럼 특판 할인의 차등은요? 이 DC의 취지는 차량의 인기나 가치와는 무관해야 합니다. 알았어. 씨발 그냥 다 통일해줄게. 단 싹 다 2%로 통일시키는 거다. 죄송합니다. 닥치고 있겠습니다. 참 몰라도 당하는 거고 힘없으면 당하는 거죠. 우부장의 두 번째는 출고 채널의 차이 그 자체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특판 출고와는 달리 장기 렌트를 대리점으로 출고할 경우 DC는커녕 차량 수수료가 딜러에게 지급되죠. 그렇기에 딜러 입장에선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판매 방식이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최악의 구매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5천만원의 카니발로 특판 대 대리점의 견적 차이를 비교해 보니 73만원 대 70만원으로 무려 3만원의 차이, 48개월 환산 시 약 145만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카니발이 지금보다 더 귀했던 2년 전 유튜브에서 영피 영업한다고 그렇게 바른 척하던 한 렌트 에이전시가 카니발을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상담을 받아보니 물론 영피는 맞았습니다만 대리점 영피와 고객은 그게 특판인지 대리점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 당하는 거죠. 그런데 차량 판매 수당은 다 받아먹어 놓고 영피로 판다던 걔네들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대리점 출고 조건에도 렌트 수당을 넣는 딜러마저 수두룩 빽빽이니까요. 그래서 우불장의 세 번째 요소는 딜러의 수당입니다. 지난 시간 수당에 따른 견적의 변동폭을 보여드렸죠. 수당을 100만원씩 상향했지만 결과는 100만원 이상의 격차를 보였었는데 그 이유는 수당 증가에 따른 IRR과 고객 금리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렌트사는 딜러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걸 꽤 큰 지출로 생각하죠. 그 많은 딜러당 수백의 수당을 지불하면 크긴 할 겁니다. 더욱이 렌트사나 금융사는 당장 돈을 쥐고 있어야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당장의 그 빵꾸를 메우려 고객의 견적에 더 큰 이자를 반영하는 거죠. 돈은 딜러가 벌고 고객은 그 돈에 대한 이자마저 갚아야 하는 구조, 이거 참 불쾌합니다. 그러니 딜러를 잘 만나야 하는 건데 좋은 딜러를 만날 생각 마시고 찾아내십시오. 그럼 나타납니다. 준비된 여러분의 모습은 나쁜 딜러도 좋은 딜러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 차도 공부합시다. 그러니 구독하시고요. 우부장의 마지막 요소는 렌트사의 정책에 있었습니다. 2022년의 늦가을은 고금리와 레고랜드, 흥국생명 사태로 인해 돈맥경화라 불렸던 잔인한 시기였죠. 당시 렌트 판매 중단을 선언한 캐피탈사마저 있었습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 가장 먼저 꼬리 자른 상품이 바로 렌트였던 만큼 렌트는 리스크가 큰 상품인데요. 할부는 해당 시점의 금리로 돈만 빌려주면 땡이죠. 고객의 신용이나 재직 조건이 다소 불안정하다? 그럼 평가된 리스크만큼 승인 금액을 설정하거나 고객 명의의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는 명의마저 렌트사죠. 금융상품이 아니기에 다른 안전장치를 달기도 어렵겠고요. 그렇다 보니 안전장치가 오로지 돈인 겁니다. 돈! 하다못해 잔존가치를 책정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들입니다. 너무 높게 책정하면 월임대로만 적게 받게 돼 수익률을 떨어뜨리죠. 반대로 너무 낮게 책정하면 비싼 임대료로 아예 팔리지 않거나 만기 시 고객의 인수율이 높아져 재렌트나 중고차, 수출 처분 등의 2차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반도체 대란 당시 자동차가 귀해져 인수 비용보다 중고차의 시세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지속됐었죠. 저 또한 많은 고객에게 인수를 추천했던 시기인데 그걸 알아차린 딜러들, 일명 인수 거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객의 차량을 본인이 인수하려 들던 딜러들만
말이죠. 아무튼 렌트사는 닥쳤던 개신세가 됐습니다. 반납됐다면 가만히 앉아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겠죠. 그러니 4, 5년 뒤에 차량 가치를 평가하는 것, 그것부터가 그들 입장에서 너무나 위험한 일인 겁니다. 따라서 중고차 감가율이 높은 비인기 차량이나 주행거리가 많은 조건에는 보통 더 높은 IRR과 금리가 적용됩니다. 가뜩이나 낮은 잔존가치로 견적이 비싸게 산출됐는데 고객은 렌트사의 방어적 정책에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고객이 임대료나 위약금을 내지 않거나 렌트사의 자산인 차량을 멸실, 훼손한 경우에도 렌트사는 골머리를 앓게 될 텐데요. 그런 리스크는 임대료를 연체한 적이 없고 무사고인 고객의 견적마저 함께 올립니다. 이건 마치 큰 폭으로 침수차가 많이 발생된 뒤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인상되듯 연대 책임을 묻는 거죠. 차량에 대한 평가 외적으로 렌트사마다의 견적 조건이 제각각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고객의 신용이나 재직 형태, 소득 등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렌트사일수록 승인율은 낮지만 견적이 더 저렴합니다. 높은 수익성보다는 리스크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사업을 추구하겠다 이거죠. 따라서 이런 렌트사의 경우 보통 만 21세 보험 조건의 상품은 더 비싼 견적을 보이겠고요. 반대로 고객의 신용이나 재직, 소득 등의 러프한 기준을 적용하는 렌트사 또한 있습니다. 더 높은 승인율을 보이지만 견적은 상대적으로 더 비싸죠. 그런 렌트사는 리스크보다는 수익성과 당장의 매출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운영 중인 겁니다. 까다로운 기준과 러프한 기준의 사이에서 상품을 운영 중인 렌트사 또한 존재하겠고요. 그런 이유들로 렌트사의 조건은 저마다 다르며 내게 최적화된 렌트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딜러에게 유리한 렌트사나 판매 형식 또한 따로 있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차량에만 꽂혀 계시거나 견적과 판매 형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이 아닌 딜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또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렌트사는 방어적으로 수익률을 책정하고 있는 것만큼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전문 용어로 일단 땡기고 보자랄까요? 그 부분이 여러분의 견적을 꽤나 올리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이제 진짜 알아야 합니다. 공부합시다. 자, 오늘 수업을 정리해보면 특판 DC, 이거 분명 문제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출고 채널, 특판이냐 대리점이냐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차이점은 나중에 특집으로 준비해 보겠고요. 딜러도 먹고 살아야 하죠. 그럼 영피 영업하는 저는 굶어 죽겠네요? 아니죠. 차를 팔면 렌트사에서 소정의 용돈을 줍니다. 그게 20대, 30대가 되면 몸이야 피곤하겠지만 사람도 벌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호구 하나 물어 남은 한 달 골프나 치며 놀 생각, 이제 그런 구닥다리 전술은 좀 버립시다. 마지막으로 렌트사, 방어적인 정책에 대해선 이해합니다만 특약을 만들거나 딜러 스스로의 제한을 두는 등의 고객 친화적 리스크 극복안을 개발해보는 건 어떨까요? 구시대적 연대 책임은 좀 그렇습니다. 좀 그럼 차도 공부합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차딩학교의 딜러 최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